여러분, 2014년 3월 18일 겨울 저녁 6시 반경, 해가 거의 질 무렵에 가벼운 점퍼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소백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19일 새벽 3시 40분경 산에서 내려온 이 젊은 남성은요, 8시간이 더 지난 2014년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경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이 옆에 사진 속의 남성분은 실종이 되셨습니다. 이때 내려왔고 이때 다시 올라갔다. 소백산으로. 그리고 그 후에 흔적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여러분,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2014년 당시 20살이었던 박기평이라는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기평이라는 분은요, 실종되기 직전에 경북 영주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을 하셨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그늘을 떠나서 대학교 생활을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당시에. 이분이 실종된 당일은요, 첫 대학교 MT를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 친구들은 모두 MT를 떠났던 그때 이 박기평 군만 홀로 기숙사에 남아있었다고 해요. MT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MT를 가지 않았던 건지. 이 박기평 군이 실종되고 나서 경찰들이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기평 군의 기숙사 방 쓰레기통에서 본인이 직접 썼다가 버린 걸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몇 장 발견이 됐습니다. 그 메모장은 지금 옆에 보이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 기로봉으로 향하는 그 약도를 적은 듯한 이 약도 3장과 그리고 요 밑에는 뜻을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힌 종이었어요. 이게 이제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경찰들은요, 이 메모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소백산 입구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앞서 보여드린 CCTV 화면처럼 박기평 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종 4일째가 되던 날, 박기평 군이 가지고 있었던 지갑과 그리고 안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좀 이상했어요. 소지품이 발견된 곳은요, 소백산의 한 기도원 앞에, 그러니까 한 기도원이 있어요. 소백산에. 근데 그 기도원에서 약 200m 앞지점에 있는 한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기 있고, 기도원 앞으로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거리에 한 돌 위에서 가지런히 발견이 된 거예요. 메모지에 그려져 있었던 기로봉으로 향하는 길과는 전혀 반대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모지에는 기로봉으로 가려고 한 듯한 그런 약도였어요. 근데 기로봉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지갑이랑 이제 안경이 발견됐던 그 위치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옆에 반대길로 가야지 아까 지갑과 소지품이 발견된 곳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기로봉으로 가려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안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 비로봉으로 가는 길이 아닌 반대편 길에서 소지품이 발견이 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쪽으로 간 걸까? 거기에다가요, 이 박기평 군의 소지품이 발견된 이 길, 이쪽 길은요, 정식 등산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매끄럽게 다져져 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도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안경과 지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혹시요, 이 박기평 군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로 와서 혹시 자살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경이나 이런 거를 가지런하게 옆에다 벗어두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경찰들은요, 절대 자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을 때 이 박기평 군이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의심될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래요. 가족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전혀 자살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혹시 그렇다면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험한 길 속에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던 건 아닐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박기평 군의 지갑과 안경이 발견된 곳은 등산객도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사고를 당했다면 좀 발견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조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경찰들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박기평 군의 소지품이 발견된 직후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소백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리고 그 결과 3월 25일 박기평 군이 입고 있었던 점퍼가 소백산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점퍼가 발견된 곳은요, 안경과 지갑이 발견된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나 떨어진 계곡 한가운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보시면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500m 정도 거리가 돼요. 여기다 지갑이랑 안경을 두고 이곳에다가 겉옷을 벗어놨다. 거기에다가요, 이 옷이 있었던 계곡까지 가려면요, 이 기도원을 지나서 산길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험해지는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듬어지지 않은 출입금지 지역으로 들어가서 좀 올라가고 해야지 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출입금지 지역인 이곳에 박기평 군의 옷이 떨어져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가 이 박기평 군을 험한 산속에서 해쳤거나 뭔가 끌고 간 건 아닐까요? 여러분, 당시 3월달은요,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실종된 날은 눈까지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날, 이 산속에 홀로 들어와서 추운데 점퍼를 벗어났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치면 얇은 티 하나를 입고 이 산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상해요. 왜? 산속에서 시신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조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뭔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면 이 산속 어딘가에서 시신이 나왔어야 됐겠죠. 근데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들어간 건 정확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온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어간 것만 확인된 채로 정말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실종 당일 이 박기평 군을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격자분은요, 기도원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날이 되게 어둑어둑해가지고 사람 식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어두웠는데 등산객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두운 산길에, 아니 왜 젊은 학생이 등산복 차림도 안 하고 일반 평상복을 입은 학생이 그 어두운 산을 막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등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배회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건의 그날 박기평군은요, 소백산으로 들어갈 때도 비로봉 쪽이 아닌 기도원 방향 쪽으로 들어섰어요. 이때도 혼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CCTV에 찍힌 것도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도원을 넘어서 출입금지 지역인 계곡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안경과 지갑은 산길에서, 겉옷은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점퍼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3월의 추운 날 속에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산속 어딘가에서 사망을 한 거라면 왜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아마 유튜브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약간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곳은 바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을 제가 몇 번 계속 언급을 했어요. 경찰들도 혹시 이 기도원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관계자들도 다 취조하고요, 기도원 안까지 다 들어가서 다 수색을 했대요.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이 기도원에서는 크게 실종 당시 박기평군을 목격한 목격자라든지 뭔가 이 기도원 안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소백산에는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약초 같은 것을 캐기 위해 많이 이 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소백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약초를 캐기 위해서 이 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아무래도 박기평군이 소백산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시신 발견도 안 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분명히 사건 당일에 이 산을 나갔다, 차를 타고 나갔던지 걸어서 나갔던지 어쨌든 이 산에 없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 만약에 박기평군이요, 홀로 어두운 산속을 헤매요. 막 헤매다가 산의 큰 길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나 마침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탔다면 소백산 CCTV에는 나가는 박기평군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차를 얻어 탔으면 당연히 차 안에 있었기에 CCTV 속에 걸어서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정은요, 이 박기평군이 산속에서 막 무작정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산 듬성을 타고 단양 쪽으로 산을 타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이 소백산 근처 사람들의 주장대로요, 가족들이 단양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아들을 찾아다닌 결과 충북 충주시 쪽에서 이 박기평군과 똑같은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몇 건씩 들어왔었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을 봤다고.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이 박기평군이 소백산을 타고 걸어서 소백산을 타고 산을 넘어왔다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넘어갔다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지역들, 그곳에서 박기평군을 봤다라고 하는 목격이 몇 차례 들어왔던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아들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건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격됐다는 곳의 CCTV를 확인한 결과 CCTV 화질이 너무 흐리고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CCTV 아시잖아요. 되게 흐리고 흑백이고 지지직거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용지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CCTV 속에 목격자들이 본 CCTV 속에 이 사람이 박기평군이 맞나? 이것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정말 박기평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어디선가 박기평군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백산을 올랐던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박기평군이요, 17살이 되던 해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꾸준한 약물 치료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박기평군은요, 가족들의 지극정성한 보살핌으로 고등학교를 정상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되신 거였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해서 이 박기평군 같은 경우는 나와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지어서 생각하는, 약간 그 환청, 망상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이 박기평군을 담당했던 의사분은요, 아무래도 이 박기평군이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위 환경이 확 바뀌잖아요. 기숙사 생활까지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조현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갑자기 바뀐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조현병이 다시 재발하듯이 다시 나타난 건 아닐까. 근데요, 모두가 추정이에요. 모두가 추정이에요. 납치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듬성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조현병이 정말 재발이 돼서 어디선가 방황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정말 늦은 어두운 저녁까지 사람 하나 없는 그 무서운 으스스한 산을 배회하고 있는 듯 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딱 들으셨을 때 이 박기평군에게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나요? 도대체 위에 잠바랑 지갑이나 이런 거는 왜 떨어뜨려 놓고 간 걸까요? 제가 혹시나 이 박기평군이 살으셔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약간 실종 상태이신 것 같아요. 좀 기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곳에 살아계셔서 좀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기평군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